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각 물질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오늘은 그와 약간 다른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기체들이 반응해서 기체가 만들어질 때 이 기체들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기체 반응 법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가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오늘의 주인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기체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일정한 부피 속에는 일정한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학식과 기호를 가지고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화학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끝장낼 개념들 같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일정한 질량 비율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특히 기체들 사이의 반응으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그 기체들 사이의 부피 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표를 볼게요. 이 표는요, 실험한 결과예요.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수소와 산소의 양은 처음 혼합된 기체의 부피입니다. 즉 공급한 기체의 양이에요. 이 공급한 양 중에서 반응하고 난 후에 남은 기체의 부피를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공급한 양 중에서 이 남은 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반응에 참여한 기체의 부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피들, 그 각각의 양들이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진 양은 여기에 있는 실험 결과 같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채우기 전에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무엇이 만들어지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물이 만들어지죠? 이때 수소도 기체고 산소도 기체예요. 그럼 이때 반응해서 만들어진 물질, 물도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정리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 정리하고 아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수소 2리터, 산소 2리터를 공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완전히 반응하고 나서 산소가 1리터 남았어요. 그러면 수소는 2리터 모두 반응을 했고 산소는 2리터 중에 1리터가 남았으니까 1리터만 반응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둘이 반응을 했더니 수증기가 2리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실험 볼게요. 수소 4, 산소 5리터를 공급을 해줬어요. 완전히 반응시켰더니 산소가 3리터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소는 4리터 모두 반응을 했는데 산소는 5리터 중에서 3리터가 남았으니까 2리터만큼만 반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때 만들어지는 수증기의 부피가 4리터였어요. 세 번째 볼게요. 수소 7, 산소 3리터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수소가 1리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수소 7리터 중에서 1리터가 남았으니까 나머지 6리터는 모두 다 반응에 참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산소는 3리터 모두 다 반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때 수증기가 6리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들 사이의 부피비를 볼게요. 부피비.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부피비가 2대 1대 2네요. 그렇죠? 두 번째 실험도 4대 2대 4 약분하면 2대 1대 2네요. 그렇죠? 세 번째 실험도 6대 3대 6 약분하면 2대 1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라는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일정한 비율로만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게일 이삭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는데 이 과학자에 따르면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조건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반응에서는 각 기체들 사이에 무엇? 부피.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즉 부피, 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이것을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공부할 때 그 이전에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도 배웠죠? 그렇죠? 반응하는 물질들의 총 질량과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질량은 보존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피도 보존될까요? 여기 보세요. 수소 2리터, 산소 1리터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3리터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2리터 만들어졌어요. 즉 부피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부피는 보존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원자들이 재배열을 하죠. 그래서 없었던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분자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 전 총 부피와 생성된 물질의 총 부피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도 있고 같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즉 부피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꼭 유념해 주시고 이런 기체 반응의 법칙을 분자 모형과 관련지어서 살펴볼게요.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기체의 부피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화학 반응식을 보면요. 수소 분자 2개에 산소 분자 1개, 앞에 이제 개수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반응을 하면 수증기 2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수소 2리터 반응할 때는 산소가 1리터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2리터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반응 모형으로 나타낸다면 수소 2부피당 산소는 1부피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증기는 2부피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 비율을 정리하면 수소 2대 산소 1대 수증기 2대 1대 2 이렇게 일정한 부피 비율로만 결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2, 1, 2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 2, 1, 2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기체 반응 법칙에서 이렇게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을 하는데 이때 이 부피비는 신기하게도 화학 반응식 앞에 있는 이 개수의 비와 같습니다. 이것이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그 다음 볼게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는 분자수에 비례하여 부피를 차지한다. 즉 분자수가 2배, 3배로 늘어나면 그때 그 분자들이 차지하는 공간도 2배, 3배로 커진다는 것이죠. 분자수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부터 이야기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알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보자면 이래요.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즉 기체의 종류는 관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든 수증기든 질소든 이산화탄소든 관계없이 같은 온도 그리고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항상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래 그림, 모형 그림을 볼게요. 여기 지금 1부피라고 하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있어요. 여기에 수소 분자를 채웠더니 수소 분자가 3개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온도, 압력, 부피에서 이번엔 수소 기체를 다 빼고 수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수증기가 딱 3개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때와 똑같이 온도랑 압력이 같고 부피도 같은 상태예요. 온도, 압력, 부피가 다 같은 상태이죠. 이때 여기서 수증기를 빼고 암모니아를 집어넣었더니 암모니아도 딱 3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기체의 종류가 수소든 수증기든 암모니아든 관계없이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 그림과 이 그림, 이 둘을 비교해 볼까요? 이 둘은 온도와 압력은 같아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부피가 다르죠. 아까 1부피에는 수소 분자가 3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2부피는 1부피에 비해 공간이 2배로 늘어났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소 분자의 개수는 이것의 2배, 6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와 똑같은 압력, 똑같은 부피, 똑같은 온도 조건에서 똑같은 압력, 온도, 부피 조건에서 수소 대신 수증기를 채우면 몇 개 들어간다? 이때도 6개 들어간다. 그럼 똑같은 온도, 압력, 부피에서 이번엔 암모니아를 채우면 몇 개 들어간다? 이때도 6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체의 부피와 그 부피 속에 포함된 기체의 분자의 수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그 공간 속에 훨씬 더 많은 분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로 정리하자면 같은 압력과 같은 온도 조건에서 예를 들어 1부피당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n개의 분자가 들어간다면 부피를 2배로 늘려요. 2배로 늘리면 공간이 2배로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자 수도 비례하니까 2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공간 속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체 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과학자들이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결과는 이렇습니다. 온도는 0도씨일 때, 압력은 1기압일 때, 그리고 부피는 22.4리터일 때, 이 속에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분자들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너무 숫자가 커서 이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많은 기체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것을 새로운 단위 1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0도씨 1기압 22.4리터 속에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물질들은 1몰계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정부터 볼까요? 분자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분자 한 개의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크기는 전체 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암모니아 분자가 수소 분자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크죠. 그런데 어떻게? 온도, 압력, 부피가 같을 때 들어가는 수소 기체의 분자 수나 암모니아 기체 분자 수나 같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모형으로 봐서 이 분자들이 커 보이는 것이지 실제 분자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 다음 두 번째,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기체이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 두 가지 가정에 의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말하는 기체는 이상적인 기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화학 반응의 법칙 총 몇 개 배웠죠? 4개 배웠죠.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웠어요. 근데 이 4가지 법칙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법칙의 특징을 한 번에 표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4개의 법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질량보존 법칙서부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질량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변화에 다 적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설탕과 물이 섞여서 설탕물을 만들 때, 그러니까 혼합물을 만들 때에도 질량보존 법칙은 성립하고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에서도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질량보존 법칙이라는 건 이거죠. 반응하는 물질들의 전체 질량은
생성된 물질의 전체 질량과 같다. 즉 반응하는 물질의 질량만큼 생성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수소가 1g 반응을 하고 산소가 8g 모두 반응을 했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수증기는 이 둘의 질량을 더한 만큼 9g만큼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왜 성립하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또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일정성 분비 법칙을 볼게요. 일정성 분비 법칙은 물질을 서로 섞는, 혼합하는 과정, 즉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원소를 서로 반응시켜서 화합물을 만드는 화학 변화에서는 성립을 하지요. 그래서 일정성 분비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이 물질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수소가 1만큼 반응할 때 산소는 항상 8만큼 반응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증기는 9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가 2g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는 16g 필요하고 그때 만들어진 수증기는 18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질들 사이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다음 기체 반응의 법칙은 무엇이냐? 이것은 물리 변화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화학 변화에서만 적용되는데 화학 변화 중에서도 기체가 반응을 해서 기체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 여기 있는 물질들 모두 다 기체죠. 이러한 기체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이들 사이에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2리터 반응을 할 때 산소는 1리터 필요하고 이들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수증기는 2리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부피비는 2대 1대 2로 항상 수증기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일정한 부피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이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자면 온도와 압력과 부피가 같을 때에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물질들이 같은 개수의 분자수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와 압력이 같고 1리터에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만약 N개 들어있다면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압력 그리고 똑같은 1리터 속에 수소 기체 대신 산소 기체로 교체를 해도 똑같이 N개의 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온도는 같고 압력도 같고 부피를 1리터를 2리터로 2배 늘린다면 이때의 수소 분자는 총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간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입자수는 2배 늘어나겠죠. 이렇게 부피와 분자 수는 비례하다는 것을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 법칙을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각각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법칙을 써야 되는지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처럼 이러한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수식으로 만든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이런 기호들로 들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죠. 이런 화학식과 기호 그리고 숫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화학식은 뭐였나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H2, O2, H2O 이렇게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그 물질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을 바로 화학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H2라고 한다면 수소 기체, 수소, O2라고 한다면 산소 기체 또는 산소 분자, H2O라고 한다면 물. 이런 분자들도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분자가 아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화학식으로 나타내죠. 이때는 나트륨 하나당 염화이온 하나가 결합한다. 이렇게 결합하는 비율을 오른쪽 아래 작은 첨자로 써서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이러한 화학식과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앞에 써 있는 커다란 숫자가 있어요. 2.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앞에 커다란 숫자 2. 2, 1, 2. 이 커다란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화학식 앞에 붙는 이 커다란 숫자는 무엇을 뜻하느냐? 분자의 개수 또는 입자의 개수를 의미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 두 분자 있다면 물의 화학식 H2O를 먼저 쓰고 이것이 총 두 분자 있다. 앞에 커다란 숫자 개수로 2라고 표현을 하면 물 두 분자 또는 두 분자의 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꾸미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화학 반응식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 반응물, 화살표, 생성물 순서로 작성을 한다. 그러려면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반응물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 만들려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무엇인지 다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2가지 이상이면 플러스로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한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반응물은 뭐죠? 바로 수소와 산소입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는 지금 2가지 이 물질이니까 이 둘 사이에 플러스로 연결하죠. 이러한 반응물, 이것이 재료가 되어서 화살표, 변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무엇이 된다? 바로 생성물, 물이 된다. 이렇게 한글로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다음 두 번째 단계, 한글로 써놓은 각각의 물질들을 무엇으로? 화학식으로 바꾼다.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수소를 화학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H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H2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소라고 하는 물질, 우리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수소 기체 있죠. 수소. 이 수소 기체는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이러한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수소 원자, 한 분자 속에 지금 수소 원자가 2개 들어있죠. 그래서 수소라는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원자들의 개수 H2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EH라고 쓰면 안 돼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어요.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달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수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각각 독립적인 입자가 총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총 2개가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것과 이것은 전혀 성질이 다른 물질이에요. 수소 기체는 이러한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H2라고 써야 돼요. 다음 산소 기체. 산소 기체도 수소 기체처럼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다음 물의 화학식은 수소 원자 2개당 산소 원자 1개 결합되어 있는 H2O1. 근데 이때 이 1은 생략을 하죠. 그래서 H2O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볼게요. 똑같이 써놓고요. 그 다음 단계, 이 세 번째 단계가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계예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 즉 반응물과 생성물, 이 양쪽에 원자의 종류랑 특히 원자의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있는 개수를 조정한다. 개수를 조정한다. 왜 그럴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죠. 따라서 반응 전의 원자 개수나 반응 후의 원자 개수나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수를 조정해서 맞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응하기 전 물질, 반응물과 생성된 물질 둘로 나눠서 볼게요. 여기서 반응물은 수소랑 산소, 여기서 생성물은 물이죠. 그러면 원자의 개수를 먼저 봅시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화학식은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총 H2, 수소 원자 2개가 있지요. 그리고 O2, 산소 원자가 총 2개가 있어요. 다음, 물 속에 표현되어 있는 수소 원자는 H2, 2개이지요. 그리고 산소는 O1, 뒤에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1개예요. 그럼 반응 전에 수소 2개, 반응 후에 수소 2개, 수소의 개수는 우선 같네요. 다음,
산소를 보면요. 반응 전에는 산소 2개였는데 반응 후에는 산소가 1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산소라는 원자가 반응하면서 없어질 리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2와 1의 최소 공배수 2개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생님 이 뒤에 있는 원자 개수를 2 이렇게 바꾸면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은 항상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결합되어 있을 때만 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산소의 원자의 개수를 바꿔버리면 이제는 물이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화학식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꾸느냐? 분자 앞에, 이 화학식 앞에 쓰는 개수를 조정을 한다. 지금 여기에 산소가 하나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산소가 2개가 되기 위해서는 개수를 2배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한 분자 속에 산소 하나가 들어있는데 총 2분자가 있으니까 산소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끝인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소의 개수도 달라졌어요. 그렇죠? 수소의 개수, 한 분자당 수소 원자가 2개 들어있는데 이러한 수소 분자가 총 2개 있어요. 그렇다면 수소 원자의 개수는 2 곱하기 2 하니까 4개가 되죠. 그럼 반응 전에는 수소 원자가 2개 표현되어 있는데 반응 후에 4개로 늘었다? 그럴 리 없죠. 그럼 반응 전에 수소 원자의 개수도 4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4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H4로 바꾼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이 물질은 수소기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앞에 큰 숫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 분자가 총 몇 개? 2개 필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자당 수소 원자가 2개 있는데 이런 수소 분자가 총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2 해서 수소는 총 4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됐으면 네 번째 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와 수가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래서 반응하는 물질의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 생성된 물질에서도 수소 4개, 산소 2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표를 볼게요. 여기에 지금 화학 반응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첫 번째,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화살표 왼쪽은 반응하는 물질, 화살표 오른쪽은 생성된 물질이죠. 그럼 이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하는 물질은 수소기체와 염소기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생성된 물질은 염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분자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화학 반응의 종류도 알 수 있어요. 화학 반응의 종류. 2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가 되면 화합. 한 가지 물질이 2가지 이상의 물질로 쪼개지면 분해. 서로 다른 물질, 어떠한 화합물이 있는데 다른 물질과 성분이 바뀌면 치환. 2가지 물질이 서로 성분을 맞바꾸면 복분해라고 하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반응을 보면 2가지 물질이 결합해서 한 가지 물질이 됐어요. 따라서 이 반응은 화합이라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물질의 상태도 알 수 있다. 여기 지금 수소 뒤에 괄호하고 G라고 쓰여 있죠. 이거는 기체를 영어로 했을 때 우리가 가스라고 하죠. 그것의 약자를 따서 G라고 쓴 거예요. 즉, 기체 상태를 나타낼 때는 G. 액체 상태는 영어로 liquid라고 하죠. 그것의 약자를 따서 L. 고체 상태는 영어로 solid라고 해요. 그것의 약자를 따서 S. 수용액은 영어로 aqueous solution이라고 해요. 그것의 약자를 따서 AQ. 이렇게 표시를 하면 물질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기체가 발생하면 화살표를 오른쪽 위에, 화학식 오른쪽에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표시를 하고, 앙금이 생성되면 화학식의 오른쪽에 이렇게 아래로 표시를 하면 앙금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느냐?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된 물질 속에서 분자와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다 알 수 있어요. 분자의 종류는 수소 분자 1개, 그리고 염소 분자 1개가 반응해서 염화수소 분자 2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원자를 볼게요. 반응하는 물질에는 수소 원자가 총 2개, 염소 원자가 총 2개 있다. 생성된 물질에서도 한 분자 속에 수소 원자가 1개 들어있는데 이러한 염화수소가 총 2분자니까
2 곱하기 1 해서 수소 원자 2개. 다음 염소 원자도 2 곱하기 1 해서 2개 있다. 아하,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지만 이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볼게요. 1은 생략합니다. 그럼 개수가 1, 1, 2죠. 이 개수의 비율이 1대 1대 2예요. 근데 이때 이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분자 수죠. 수소 분자 1개가 염소 분자 1개랑 반응하면 염화수소 2분자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개수 비는 분자 수의 비랑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자면 분자 수와 부피비가 비례하다고 했죠. 그래서 분자 수의 비가 1대 1대 2라면 1대 1대 2라면 부피비도 1대 1대 2라는 거예요. 즉 수소 1리터 반응할 때 염소 1리터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반응하면 염화수소 기체가 2리터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있는 개수를 보고 기체 반응 법칙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볼게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알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수소와 염소가 있는데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1, 염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35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반응물의 총 질량을 봅시다. 수소는 1인데 총 2개가 있지요. 그다음 염소는 35인데 총 2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반응물의 총 질량은 72가 되죠. 다음 생성물 염화수소 볼게요. 수소는 1, 염소는 35인데 이러한 염화수소가 총 2개 있습니다. 질량 72예요. 반응 전과 반응 후 질량이 같죠. 즉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볼까요? 수소 대 염소 대 염화수소의 질량비를 보는 거예요. 수소가 1 곱하기 2g 반응할 때 염소 35 곱하기 2, 70g 반응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염화수소 72g. 약분을 하면 1대 35대 36이라는 일정한 질량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를 풀면서 화학 반응이 등장을 하면 그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꾸며보려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와 염소가 반응하여 염화수소를 생성할 때 반응하는 기체들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화학 반응식 먼저 완성을 하고 이제 표를 이제 분석하도록 할게요. 수소 기체는 H2 그리고 염소 기체는 Cl2라고 쓰죠. 이 둘이 반응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염화수소가 만들어진다. 염화수소의 화학식은 HCl이에요. 그럼 반응 전에 수소 원자가 2개 있었다면 반응 후에도 수소 원자가 2개 있어야겠죠. 이때는 개수를 조정을 합니다. 다음 반응 전에 염소 원자가 2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염소 원자가 2개여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됐는데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수소 한 분자는 염소 한 분자랑 반응해서 염화수소 2분자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모두 다 기체예요. 그렇다면 이 분자 수의 비율은 부피 비율과 같죠. 그래서 수소 1리터 반응할 때 염소 1리터 반응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염화수소는 2리터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를 보지 않더라도 표를 각각 다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험을 보면 수소 1리터, 염소 2리터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 후에 남은 기체가 염소 1리터래요. 그러면 수소는 모두 반응에 참여했지만 염소는 2리터 중에 1리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럼 반응에 참여한 기체가
1리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수소 대 염소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수소 2리터, 염소 2리터를 넣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수소와 염소 모두 남는 것이 없네요. 모두 다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 부피비는 1대1입니다. 그렇죠? 다음 세 번째, 수소 3리터, 염소 2리터를 반응을 시켰어요. 그럼 이때 남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소와 염소는 1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한대요. 그런데 염소보다 수소의 양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 3리터의 수소 중에서 염소와 똑같은 2리터만 반응하고 남는 1리터는 반응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염소는 이것과 똑같은 1대1의 비율로 반응을 해서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값은 수소 1리터예요. 그럼 수소 1리터 골라내고요. 다음 나를 볼게요. 수소와 염소가 반응을 했는데 수소 4리터, 염소는 몇 리터 반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남은 게 수소가 1리터라고 합니다. 그럼 수소가 1리터 남았으면 이 4리터 중에서 3리터만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수소와 염소는 1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하니까 나에 들어갈 부피 3리터가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각각 분석을 해서 가, 나 값을 알아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써서 가와 나에 들어갈 값을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알아두세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각 기체 사이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탄소 분자 4N개가 생성되기 위해 필요한 산소 분자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분자 모형을 보고 부피비를 정리해 봅시다.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때의 부피비는 일산화탄소 2부피당 산소는 1부피 반응을 한다.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가 2부피 만들어지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자면 부피는 분자 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분자의 개수도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이 부피비는 분자수 비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수 비도 2대 1대 2라는 거죠. 분자수 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산화탄소가 4N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산소 분자의 개수는 몇 개? 2N개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N개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휘리릭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첫 번째,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죠.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이 법칙을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이것은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로 나타낸 식이다. 바로 화학 반응식입니다. 오늘은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은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은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4단원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면 더욱 도움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